여러분, 명언 스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아, 그거 있잖아 하고 더듬게 되는 순간, 하지만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술술 나오던 말이 이제는 막혀버리고, 내 기억력이 문제인가? 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하고 걱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5가지 원인과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더 이상 말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설단 현상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데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더 난감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오물거리며 단어를 더듬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 뭐였더라? 이 말은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연결망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단순히 사과라는 글자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달콤한 맛, 아삭거리는 식감, 향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사과를 먹었던 기억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기억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사과라는 단어를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연결망이 잠시 약해지면서 내가 아는 단어인데 왜 안 떠오르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단어가 우리를 피해 살짝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배우 이름 뭐더라? 를 반복하며 긴장하면 뇌는 더 압박을 받고 오히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관련된 정보부터 천천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온 영화는 무엇이었지? 배역은 어땠지? 코미디였나? 액션이었나? 키가 크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 이런 식으로 주변 정보를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배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을 천천히 한 문장씩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려 하면 뇌가 당황해 단어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며 문장을 하나씩 완성하면 뇌는 단어를 꺼낼 충분한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단어는 뇌 속 깊이 묻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어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다 대신 상쾌하다, 재미있다 대신 인상적이다 같은 표현을 작은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뇌는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기억하고 단어가 필요한 순간 머릿속에서 바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설단 현상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않고 천천히 관련 정보를 활용하며 자주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던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과 멀티태스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짧은 영상, 빠른 정보, 무수히 쏟아지는 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한 화면을 보고 있으면 다음 화면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뇌는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생기는 흔한 경험,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제 본 뉴스의 핵심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친구가 말한 이야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며 머릿속에서 막상 단어를 떠올리려 해도 흐려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 그거 뭐였더라. 분명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현상이 점점 잦아집니다. 이유는 멀티태스킹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금방 잊어도 되는 정보야. 결과적으로 단기 기억은 남아도 깊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약화됩니다. 짧은 영상과 빠른 정보에 익숙해진 뇌는 깊이 있는 기억을 남기기 어렵고 단어 회상 역시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보고 뉴스나 정보를 볼 때는 뉴스에만 집중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단위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뉴스를 본다고 해봅시다. 스마트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면 우리는 뉴스를 읽으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고 다른 영상까지 열어보게 됩니다. 그럼 뇌는 여러 자극 속에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만약 10분 동안 오직 뉴스를 읽는 데 집중하면 뇌는 그 정보를 깊게 기록할 수 있고 단어와 기억이 훨씬 선명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거나 대화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은 오히려 뇌의 기억 회로를 흐리게 만듭니다. 대신 한 호흡 천천히 생각하며 단어와 문장을 정리하면 뇌는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단순히 눈으로 흘려본 정보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경험이 기억력을 되살립니다. 짧은 자극에만 익숙해진 뇌를 깨우는 작은 변화가 단어 회상과 기억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장을 천천히 읽고 읽은 내용을 소리내어 말해보고 떠오른 단어를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단어 회상 속도와 정확성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결국 스마트폰과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단어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천천히 생각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 바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단어 사용 감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는 뇌 속 깊이 묻히고 점점 떠올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매일 쓰고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뇌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풍미가 깊다, 품격 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필요할 때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주 쓰는 좋다, 재밌다 같은 단어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이 현상은 뇌의 효율적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당장 필요 없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더 깊은 저장 공간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면 사용한 단어는 필요한 정보로 인식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새로운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고 대화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활용하고 심지어 평소의 표현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다 대신 인상적이다, 예쁘다 대신 우아하다, 좋다 대신 상쾌하다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뇌가 새로운 단어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직접 사용하면 뇌는 점점 젊고 빠르게 움직이며 기억과 회상의 속도 역시 향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변화의 반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표현만 바꾸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재밌었어 대신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는 단어를 더 쉽게 떠올리고 대화의 풍부함과 표현력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결국 단어 사용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사용과 반복으로 뇌를 자극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꾸준히 쓰고 새로운 표현을 받아들이고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이 말의 유창함과 기억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입니다. 중요한 회의, 발표, 혹은 첫 만남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말은 하고 싶은데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되어 있는데 입으로 나오려 하면 단어가 꼬이고 문장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현상은 작업 기억의 한계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머릿속의 임시 메모장과 같습니다. 한 번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동시에 떠올리거나 처리하려고 하면 뇌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상사가 갑작스레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는 답변의 구조가 잡혀 있지만 순간의 긴장과 한꺼번에 떠오르는 정보 때문에 그거 뭐였더라? 하며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은 멈추고 손은 살짝 떨립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서두르지 않고 한 문장씩 정리하면 뇌는 단어를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꺼낼 시간을 얻습니다. 또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설명하며 이 물건은 사무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 같이 말을 이어가면 뇌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 단어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의나 발표처럼 긴장되는 자리에서는 중요한 핵심 단어 혹은 키워드를 미리 머릿속에 떠올려두면 순간적인 당황에도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할 때 여러 생각을 동시에 떠올리려 하면 작업 기억이 과부하에 걸려 단어가 더 늦게 떠오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에만 집중하면 단어를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즉, 생각 속도가 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한 문장씩 이어가고 핵심 단어를 준비하고 집중할 생각을 좁히는 것만으로도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뇌를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자신감 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중요한 발표, 면접, 혹은 상대방 앞에서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막상 입을 열면 단어가 사라지고 문장이 꼬이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 현상의 핵심은 뇌가 위기 상황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초조함과 긴장이 쌓이면 전두엽, 즉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드는 뇌 영역이 둔화됩니다. 뇌는 실수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단어가 중요하다는 생각보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 신호가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 자리, 발표 자리에서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순간의 긴장으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였더라? 하며 입이 얼어버리는 경험 누구나 겪습니다. 그때 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것이 먼저다. 결과적으로 말이 꼬이고 단어는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방법은 심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이 안정될수록 뇌의 긴장 신호가 줄어들고 전두엽 기능이 다시 회복되면서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먼저 핵심 단어부터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가 필요하다 혹은 이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고 문장은 천천히 이어가세요. 말이 멈추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주변 설명이나 상황을 덧붙이며 이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역시 필수입니다. 조급하게 말할수록 단어는 더 멀리 달아나고 뇌는 압박을 받아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문장씩 차분히 이어가면 뇌는 단어를 찾을 시간을 얻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단어를 다시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긴장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집중하며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심호흡으로 긴장을 조절하면 뇌는 다시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즉,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뇌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조급함과 긴장에서 해방시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단어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대화는 한층 자신감 있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5가지 이유와 해결법을 배웠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 그리고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그건 뭐더라 하며 당황하는 순간이 줄고 말이 유창해지며 단어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단어를 떠올릴 시간을 주고 천천히 말하며 한 가지에 집중하고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사용하며 긴장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을 쌓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변화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대화가 즐거워지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까지 생기는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기억이 희미해 답답했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더 선명한 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그건 뭐더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해 보십시오. 단어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